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11라운드 박싱데이 이전 중간점검 빅식스의 6번째 팀 리버풀 시간이고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리버풀 리그 순위는 8위입니다. 6승 5패를 거두고 있고 18승점입니다. 이 18승점에 여러 팀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5위와 승점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위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3승 1패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컵은 현재 생존해 있는 상태고 리그컵은 팰리스에게 0대3 패배하면서 탈락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리버풀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리그컵 탈락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리버풀이 여러 대회 신경 쓰면서 순위를 다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는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초반에 좋지 않은 경기력 속에서도 5연승을 따냈습니다. 저는 이 승리들이 리버풀한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승점을 계속해서 누적해 놓은 게 나중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리버풀이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되는 건 경기 내부적인 것들도 많겠지만 리버풀이 어쨌든 간 이 정도의 돈을 쓰고 내년에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간다 이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구단이라도 재정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 초반에 5연승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이 또 잘 되고 있는 게 핵심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난 시즌에도 리버풀이 잘 되고 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반다이크, 살라, 흐라벤베르 이런 선수들이 장기 부상 당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게 크고요. 지금 살라의 폼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살라가 리버풀에서 핵심인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부상으로 없는 것과 지금 선수의 폼이 안 좋은 거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선수들의 폼이 올라가면 또 반등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상 없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좀 선수들의 폼을 끌어올려줘야겠죠? 그 다음 안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플랜 A의 불명확성입니다. 지금 리버풀이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약간 하체는 부실하고 상체는 막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팀이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격진의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라라든지 제가 사키티케 이렇게 써놨는데 이삭과 에키티케의 공존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지 않고요. 비르츠를 공미 자리에 써야 되는지 왼쪽 윙어에 써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학포는 서브가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전술 컨셉에 대한 불명확함도 있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원래 리버풀이 잘하던 압박 축구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선수들 위주로 판을 짤 건지 이런 것들을 슬롯이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할 수 있는 전제는 결국에는 여러 전술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다가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풀백들의 빌드업 문제입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아예 팀 컨셉을 바꿔서 빌드업 축구로 간다. 그러면 이제 하체가 튼튼해서 하체부터 올라오는 볼들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리버풀은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플랜 A가 불명확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센터백 뎁스 이걸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리버풀의 센터백 뎁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사실 주전이 2명 버티고 있긴 하지만 거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선수가 코나테.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엔도까지 써볼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뎁스는 사실 시즌 내내 불안한 상태로 뎁스가 이어져야 하고요. 레오니가 잠깐 부상당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이 센터백 뎁스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센터백도 불안하고 후방에서 풀백들이 빌드업하는 것도 불안하고 또 앞쪽에 교통정리도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독에 대한 간단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슬롯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감독으로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롯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경기력이 안 나왔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사실 그때는 그 부분이 많이 포커싱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리버풀이 좀 일찍 우승을 확정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챔스도 좀 빠르게 탈락하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끊어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전체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실제로 뭐 우승이 걸려있는 만큼 빡세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경기력이 안 좋아진 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그런 경기력이 이번 시즌 초반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특정 선수가 못하면 이제 그 선수의 잘못이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안 좋다. 이거는 감독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래서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게 어려울 것 같고 교체는 결과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슬롯이 교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 교체로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리버풀이 뭐 지고 있는 경기에서 교체로 반전을 일으켜서 게임을 완전히 바꿨다. 이런 느낌의 게임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 능력도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슬롯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방향을 시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팀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라고 치는데 사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결이 쉬운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 팬분들도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경질 얘기가 조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경질은 좀 이르고 지난 시즌 우승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믿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입생 평가입니다. 일단 이삭이고요. 사실 비르츠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삭도 상당히 아쉬운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르츠보다는 이삭한테 더 아쉬운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히 뉴캐슬 정도의 폼이 나오지도 않고요. 뭐 부상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많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비르츠입니다. 비르츠는 적응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리그 공격 포인트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그 공격 포인트를 빨리 챙겨서 비르츠가 플레이하는데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전문가들이나 전체적인 예상보다는 확실히 적응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키티케인데요. 에키티케는 초반에 리버풀 승점을 따주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골 감각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 오프 더블 움직임이라든지 압박 강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뽑아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쉽다는 거. 최근의 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국가대표에서 득점했으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겠죠. 그 다음은 케르케즈입니다. 케르케즈는 사실 열심히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돌아뛰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패스를 줘도 큰 이득을 볼 수 없는 위치로 뛸 때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프림퐁입니다. 프림퐁은 이렇다 할 활약을 했던 경기가 없습니다. 사실 프림퐁은 뭐 부상이 섞이기도 했고 리버풀의 라이트백 자리에서 완전 적합한 모습은 아니고 이 선수가 결국엔 윙백만 잘하는 선수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림퐁도 제대로 된 영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요. 그 다음 레오니입니다. 레오니는 데뷔전 괜찮았는데 부상이 너무 뼈아픕니다. 하필이면 괜찮았던 그 데뷔전에서 불운한 부상을 당해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플 것 같고 센터백 뎁스가 모자란 채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입생 평가를 간단히 해봤고 베스트 3를 꼽아보자면 1번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승점 챙기는 데는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반다이크 수비력은 아직 여전하다고 느껴져요. 물론 리버풀의 패배를 막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뭐 본인이 크게 빵꾸를 내고 있지는 않고 시즌 전체적으로 그래도 균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흐라벤베르고요. 흐라벤베르 여전히 리버풀 중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초반 기여도는 엄청났기 때문에 A매치 기간 이후
이후에 또 흐라벤베르가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보슬라이입니다. 소보슬라이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1인분 이상을 보여줬고요. 멀티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또 소보슬라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리버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1.5인분씩은 옮기는 자리마다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티전에서는 에너지가 살짝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에너지가 유지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워스트 3입니다. 워스트 3 첫 번째, 이삭과 비르츠 한 번에 묶었습니다. 영입생 듀오라는 그런 선수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적료 대비 상당히 아쉬운 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나테입니다. 코나테는 후방 불안에 좀 지분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포백 중에 반다이크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 3명은 좀 불안한 경우들이 있고요. 빌드업이라든지 볼 처리라든지 공 방출 타이밍, 공중볼 떨어지는 그런 위치 이런 것들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라입니다. 살라는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아쉬운 폼이 있고요. 특히나 경기력까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난 시즌의 반 이상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버풀에서는 빼기 힘든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 총평입니다. 리버풀은 고난도 문제들이 모여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리버풀이 당장 전체를 완전히 빠르게 해결하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난이도 높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이 사실 우승 경쟁이 조금 쉽지 않아졌어요. 지금 승점 차가 1위랑 8점 차이 나는데 물론 이제 후반에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이번 시즌은 플랜 A를 꽉 잡고 그 다음에 공격진의 교통정리를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플랜 A를 만드는 게 더 큰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버풀이 망했다.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대치 대비 아쉬운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겨울 이적 시장의 센터백 수급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리버풀이 이적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센터백 1명 정도 뭐 임대로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부상 선수가 추가적으로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제 또 박싱데이 때 쭉쭉 치고 나가는 팀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분위기 잡으면 후반기에 분위기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그 쭉쭉 치고 나가는 팀이 리버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대하면 이제 A매치 기간 이후에 돌아오는 경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리그를 좋은 순위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